접선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접선 얘기하면서 접선하면은 가장 1번으로 떠올라야 되는 개념은 뭐였지? D는 R이었어요. D는 R. 접선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개념. 147쪽이야, 호철아. 아, 너는 120쪽. 내용은 똑같아요. 쪽수만 달라요. 자, 그래서 D는 R이다. 이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개념이니까 이 문제도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D는 R이다 해서 D가 뭐지, 예진아? D? 어떤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D인 거고요. R은 당연히 반지름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접합니다라고 말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이랑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이 어디야? 0,0이잖아. 이렇게 둘 사이의 거리가 뭐가 돼야 돼? 이게 D인 거고 그 D 값이 명제야 얼마랑 같아야 돼? 반지름 2랑 같아야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접선이 되는 거니까 바로 쓰시면 됩니다. D는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뭐지 정연아? 절대값?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 그렇죠. 요거 4 넘겼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4라고 쓰는 게 맞죠? 자, 그것이 강요가 얼마랑 똑같다? 반지름이 4인가요? 반지름이 2죠. 반지름이랑 똑같아야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분자가 그냥 4인 거잖아요. 분자가 4인 거니까 분모가 얼마가 되면 돼? 아이고. 네, 분모가 요게 2가 되면 되는 거고 요게 2가 되려면 요 안에 있는 친구는 얼마면 돼?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아니. 요 안에 있는 요 초록색 부분은 4가 돼야 되죠? 4. 그러면 K제곱 플러스 1이 4니까 K제곱이 3이죠? K제곱이 3이니까 K는 뭐야? 풀마 루트 3이라고 해야지. 그치? 풀마 루트 3. 얘가 답이다. 접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D는 R이기 때문에 계속 D는 R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문제도 볼게요. 10번 문제는 0,0에서 이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어요. 호철아,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등장하죠. 그죠? 이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써놓을까? 끝. 0,0 지나가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1,2를 지나는 직선 요런 게 등장을 했다면 성훈아 이거는 뭐라고 써놔야 돼? 기울기 M X 마이너스 1 그렇지. 요렇게 세팅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직선을 던져주면 그 직선을 요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또 이 녀석이 이 원하고 접해야 되는 거니까 또 무슨 개념으로 풀어? 또 D는 R로 풀 거예요. 그쵸? D는 R로 풀어봅시다. 그러면 D부터 구할게. D. 자, 승우야, D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다? 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와 요 직선 사이의 거리죠. 얘는 뭐 mx-y는 0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D. 자, 불러주세요, 그러면. 분의 y가 어딨어? 요거지. 요것이 반지름 누구랑? 2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준영 씨, 양변에 얼마 곱할까? 맞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민서야 이럴 때 양변을 우리가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비법은 뭐지? 그쵸? 양변에 제곱을 붙여버리면 양변 다 간단해집니다. 자, 좌변은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가 되고요. 우변은 4m제곱 플러스 4가 돼요. 그래서 3m제곱 마이너스 4m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정연아 이거 어떻게 풀지?
m으로 묶어. m과로 오케이. 그럼 m 값이 얼마 또는 얼마? 그렇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m 값이 0은 아닙니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예요? 3분의 4.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접선을 찾는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문제에서 정해준 방법대로 하나 설정을 하시고 그놈이랑 원이랑 D는 R이 성립한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치? 접선 문제들은 많이 좀 풀어봐야 돼.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도형의 이동이고요. 자, 도형의 이동에서는 크게 무슨 이동과 무슨 이동이 있니 얘들아? 그치?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죠. 평행 이동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기는 게 평행 이동이잖아. 자, 평행 이동을 나타낼 때 점의 이동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기면 이 점의 좌표가, 현준아 뭐가 되지? 너 만약에 1,2가 있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고 y축 방향으로 5만큼 옮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니까 x 좌표에다가 내가 평행 이동시키고 싶은 양을 그대로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의 이동이 단순하죠. 헷갈릴 게 없어요. 그래서 x 플러스 a라고 쓰고 y 좌표는 뭐라고요? 아, 여기. y 플러스 b요. 그치? 자, 이게 점의 이동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도형의 이동에서 보자면, 자, 도형의 이동은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무슨 의미야 이게? 승원아, 안 졸라고 거기 있는 거 아니야? 굳이 불편하게 앉아서 졸고 있어? 어? 머리 올려놓으려고 거기 앉은 거야? 잘 거야 말 거야? 앉아서 할 거야? 서서 할 거야? 그럼 제대로 된 자리에 앉아. 그러고 있지 말고. 그래서 자잖아. 어? 봐봐, 지금 좀 자세 자체가 지금 저기 잘려는 자세지. 뭘 경청해? 이렇게 경청을 해요? 어?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네가 얘기해봐. 이게 무슨 뜻이야, 승원아? fx, y는 0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중심이 0,0. 중심이요? 이게 무슨 도형인데 중심이 있죠? 여러분, 도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도형이 뭐가 있을까? 직선. 그냥 1차 함수. 또 점은 여기서 했잖아.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지는 x, 이게 무슨 뜻이야? x하고 y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는 0까지 붙어 있는, 예를 들면 뭐 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런 것도 요런 식의 한 종류인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생기면 얘는 도형 중에서 어떤 도형이야? 직선이지, 직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y는 0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뭐예요? 얘가 원이야? 아니요. 이거는 그죠,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어떤 도형이지? 그죠, 요렇게 생기는 거 포물선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래서 직선 1차 함수나 혹은 요렇게 포물선 2차 함수나 또는 이렇게 써 있으면 이런 거는 원이죠. 그쵸? 이런 도형들을 다 우리는 뭉뚱그려서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x랑 y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어지면 그러면 그걸 우린 도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도형을 내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때는 얘랑 약간 다르죠. 그때는 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는데, 자, 이 도형의 이동에서는 x가 있던 자리에 자, 요만큼 이동을 시키게 되면 요 자리가 뭐가 되죠? x 마이너스 a가 들어가죠. 그쵸? x 마이너스 a. 우리 이미 그렇게 풀어왔어. 계속. 그치? 원방 할 때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4라는 원이 있었는데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기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기면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쓰잖아, 그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x가 있던 자리에 1만큼 옮기면 x 빼기 1을 넣어왔다고요, 지금까지. 그치? 이미 그렇게 해서 2차 함수도 하고 원방도 하고 다 해왔는데 그거를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y가 있던 자리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기면 여기 뭐가 들어가? y 마이너스 b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도형의 이동인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성은아,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었는데 요 2차 함수를 내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란 얘기야, 이 식을? x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어서? 그냥 마이너스는 아니고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그치?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x제곱이 되겠고 y 자리에는 뭘 집어넣어서?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가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도형의 이동이다. 자, 그래서 평행 이동은 점이냐 도형이냐만 잘 구분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대칭 이동은 몇 가지 대칭이 있더라? 제일 흔하게 쓰는 거 네 가지 있죠. x축 대칭이랑 y축 대칭이랑 원점 대칭이랑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죠. 그쵸? 자, 만약에 x, y라는 점이 있었다면 이 점을 x축 대칭시키면 뭐가 되죠? x, 마이너스 y가 되죠. 그쵸? y의 좌표가 반대로 바뀌는 거고 얘는 거꾸로 누가 바뀌어? 그쵸? 이렇게 바뀌는 거고 원점 하면은 그치, 둘 다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 y는 x 대칭하면은 그치, x 자리는 y로 y 자리는 x로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변환을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는 이 행동을 저기 뒤에 무슨 단원에서 배웠어? 함수 단원에서 역함수라고 배웠죠. 그쵸?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을 시키게 되면 x, y가 서로 이렇게 바뀌면서 역함수에 해당되는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점을 이동시킬 때도 이렇게 하고요. 보세요. 도형을 이동시킬 때도 봐봐. 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뭐야? 도형이지. 그죠? 근데 아까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약간 달랐잖아요. 부호가 이제 다르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어떨까? 똑같아요. 그쵸?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옮겼을 때 결과물이 되는 거지. 그치? y 자리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되는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도형의 이동으로 다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칭 이동이 오히려 덜 헷갈려요. 점과 도형의 이동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제 기본을 설명했으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옆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옮겼대요. A라는 점이 있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겼대요. 그랬더니 요게 됐대요. 이렇게 됐대. 야, 이거 너무 쉽다. 수호야, 여기가 얼마였을까? 그치, 마이너스 5였는데 그거를 4만큼 옮겨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맞지? 그럼 이건 뭘까, 소야? 8이었겠죠. 그쵸? 8이었을 겁니다. 답은 2번. 혹시 나는 이게 왜 마이너스 5,8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자백해. 없어요? 알겠지, 성건아? 네.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도형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도형이 있었냐면 x-4y-2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x 자리에 승우야 무엇을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렇죠.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1이 들어갈 거고 y 자리에는 무엇을 집어넣어라?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직선이 문제에서 말한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요 녀석이 된다. 그냥 전개만 시키면 답 나오겠네. 전개시켜보면 x-4y에다가 상수항 얼마? 11인가? 11.
그럼 k 값은 11. 이렇게 풀면 되지, 그치? 알고 싶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자 봅시다. y는 x-1의 제곱 플러스 3. 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자, 평행이동만 시켜보자. 자, 그럼 먼저 x 자리에는 예진아 얼마를 넣는다? x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 그쵸? 그럼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뒤에 있던 얘랑 만나서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괄호 안에가. 자,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뭐 넣을 거야? y 자리에는? 그렇죠. 그럼 y 마이너스 a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네, 그치? 맞죠? 자, 그러면 a는 넘겨주는 게 보기 좋으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가 찾은 이 2차 함수가 문제에서 제시한 요 2차 함수랑 어떤 거야? 같은 거죠. 그쵸? 얘랑 얘가 같은 겁니다. 밑에다 써놓고 비교해보면 x-b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자, 그대로 비교하면 되지, 그지? b가 얼마란 얘기야? b가 2란 얘기죠. a는 얼마란 얘기야? 그치? 요렇게 합쳐가지고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a는 마이너스 5, b는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답은 몇 번? 2번. 그죠? 자, 내려갑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는 요렇게 되어 있다, 지금. 요렇게 생긴 도형을 요렇게 생긴 도형으로 옮긴대요. 자, 요렇게 생긴 친구로 옮긴대요. 자, 얘로 바꾸는 이 변화는 x축 방향으로 명제야 얼만큼 옮긴다는 얘기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다는 얘기야? 그죠? 4만큼 옮긴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지금 이러한 변환을 이 원에다가 적용을 시켜주고 싶대요. 그러면 원은 일단 뭘로 바꿔야지 편할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 그치?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줄게.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죠. 그치? 자, 그럼 우리 배운 대로 해보자. 요렇게 생긴 원을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옮길 거예요. 그치? 자, 강력히 해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자리에 숫자만 넣을 거야? 숫자만 넣을 거야? 근데 x-1을 넣는 게 맞아? 우리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기고 싶으면 x 자리에 x-1을 넣었었나? x 플러스 1을 넣는 거예요. 그쵸? 맞죠? 여기 그러면 어떻게 돼? 첫 번째 괄호가 요렇게 되고 또 y 자리에 뭘 넣을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y-4가 들어가면 두 번째 괄호는 뭐가 돼? 은 4 이렇게 되겠지? 요 원은 중심이 몇 컴마 몇일까? 답이 이거죠? 자, 그런데 원이라는 도형은 사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시킬 때 도형의 이동으로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원이라는 도형은 뭐 방향성도 없고 중심만 딱 정해지면은 중심이랑 반지름만으로 구성되는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원이라는 도형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봐봐. 요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의 좌표를 그냥 찾아.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지? 1,-2지? 그러면 그냥 이 중심, 이 점을 요 변환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아이고. 요렇게 요만큼을 자, 이 점에다 적용해 주는 거야.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그냥 옮겨줘, 점을. 강혁아, 이 점을 이렇게 옮기면 몇 컴마 몇이 될까? 네가 아직 안 되는구나. 잡았다, 요놈. 그래, 점의 이동이잖아. 점의 이동 그냥 갖다 더해야지.
마이너스 1, 얼마? 그치.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는 선생님 저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한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변환이 우리 여러분 내신에서 문제 내면 내가 선생님이면 이거 평행이동 한 번만 시켜서 답이 나오게 문제 낼까? 보통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한 두세 번씩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세 번을 이동을 하는데 계속 도형의 형태를 쓰는 게 편하겠니? 점으로 쓰는 게 편하겠니? 점으로 쓰는 게 편해. 그래서 원의 이동에서는 중심의 좌표를 따와가지고 그 중심만 계속 추적하면 됩니다. 이 중심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점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중심이랑 원래 있던 원의 반지름 그대로 조합하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의 이동은 중심을 따와가지고 점의 이동으로 보는 게 편하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대칭 이동이죠.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a,e-b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대요. 성은 아까 이거에 대해 대칭시키면 어떤 변화가 생겼었지? x좌표, y좌표 서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얘를 요거에 대칭시키면 몇 컴마 몇이라고 해야 돼? e-b, a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점이 이렇게 우리가 대칭시켜 놓은 이 점이 문제에서 말한 이 점과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그죠? 얘를 대칭해서 얘가 됐다 그랬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2b-4가 e-b하고 같아야 될 거고요. 6-a가 a하고 같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준영아, a는 3, b는 2, 그쵸? 네. 됐네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밑에 문제는 저 직선을, 이번에는 직선이라는 도형이 나왔는데, 자, 요렇게 생긴 직선을, 자, 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래. 강혁 어떻게 해야 돼? 어이구야. 그쵸. x 자리를 y로 바꾸는 거니까 2y. 그 다음에 플러스 kx. 그렇죠. 그래서 x 자리와 y 자리를 서로 바꿔준 거죠, 지금. 요렇게 x랑 y 서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대칭 이동을 한 도형이 처음 직선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지금 똑같대요.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은 식이 되려면 k가 얼마면 되겠어? 2면 되겠죠? 그렇지 않니? k가 2면은 2x 플러스 2y는 1이잖아. 여기도 2x 플러스 2y는 1이 아니야? k가 2면. 그쵸?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k 값이 2여야 되겠구나. 답은 4번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자, 요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10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함수의 근간에는 이차함수가 깔려있는 거 아닌가? 함수 중에 제일 열심히 한 게 이차함수 아니에요? 이차함수 까먹으면 어떡해. 우리가 이차함수 배울 때 맨날 썼던 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형이야? 표준형. 표준형에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보이죠? P, Q라는 꼭지점의 좌표가 보이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다 전개시켜 버리면 이렇게 생긴 건 뭐라 그래? 일반형이라 그러죠? 일반형. 근데 일반형 상태에서는 꼭지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맨날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래. 그러면 y축 대칭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가도 t가 나 안 나?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t가 안 나.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 대신 x, 이 두 번째 있는 이 x 자리에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이것이 지금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인데요. 이 녀석의 꼭지점이 어디래?
그쵸. 이 녀석의 꼭지점이 3,-1이래.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요 모양으로 바꾸어서 요 꼭지점을 이용해서 A, B를 찾아내야지. 그치? 그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풀이 방법입니다. 민서 이렇게 했니? 그냥 꼭지점 가지고 이차함수 만들어서 두 개 비교해서. 그렇죠. 내가 하려는 얘기가 저거예요.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려면은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 표준형 바꾸는 과정 생각해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놈에 대한 뭘 넣죠? 반의 제곱을 넣잖아.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이거의 반의 제곱이면 플러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가도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보이니까 찾을 수는 있지만, 자,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꼭지점이 3,-1인 것을 이용해서 표준형을 먼저 써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앞에 들어가는 요 숫자가 얼마인지는 나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 1이잖아. 1. 그러므로 꼭지점이 3,-1이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긴 표준형의 식을 쓸 수 있죠. 이걸 먼저 쓴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전개하는 거죠.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거잖아. 근데 이거를 변형하면 복잡하니까 이거를 변형하라고. 이걸 그냥 전개하면 되니까. 얘를 전개시키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로 전개가 되겠고, 그럼 이 식이랑 이제 이 식이 같은 거니까 바로 보이죠? a 얼마? 6, b는 8. 이렇게. 이게 제일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고요. 여러분 고3 수능 볼 때까지 2차 함수 까먹었어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함수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까먹으면 어떡하나. 예. 네. 그 식을 쓸 때 오른쪽 위에 저기 식 쓴 거 중에 A 저거 있잖아. A 네 그거는 어디 가는 거예요? 뭐가 어디가? A 자리에 저거는 붙여야 되지 않아요? 1이라고. 어디 여기에? 그 왜 이래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함수가 이 녀석이랑 같은 거잖아. 근데 일반형과 표준형에서 요 앞에 붙는 숫자는 늘 똑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미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거를 보고 있잖아. 그럼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더라도 요 자리에는 어차피 1이 있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문자를 달지 않아도 되죠. 그죠? 네. 좋은 질문이야. 물어봐야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13번은요. 두 원이 아이고. 나는 나중에 공부하려면 일단적으로 하네. 그지 만으로 가시죠. 자, 13번입니다. 13번. 오늘 마지막 문제죠. 오늘 마지막 문제. 전혀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몇 시인데? 이게 너무 쉬워. 문제들이 너무 쉬워서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원에 대한 문제잖아. 원에 대한 문제니까 뭘로 갈까? 원에 뭘 찾아서? 방정식. 중심 찾아, 중심. 2,-a가 중심이었고 얘는 중심이 뭐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은 이 두 점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X축 대하여 대칭. 그렇죠. x축 대칭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위에 있는 녀석을 x축 대칭을 시킵시다. 얘를 x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돼? 2,a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점과 이 점은 어떻다?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뭐 끝났네.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2. 그럼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누가 마이너스 5를 써? 빼기다, 빼기. a 빼기 b. 자, 넘어갑시다. 1페이지로 가서 어디까지예요? 요 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요 페이지까지만. 자, 17번입니다. 17번은 2,a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했어요. 뭐 이동을 두 번 시켰는데 점이니까 간단하죠. 얘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켰어. 그럼 몇 컴마 몇이 돼? 2,a 플러스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요.
x축 대칭을 시키면 뭐가 될까? 2, 마이너스 A 어. 마이너스 4. 그렇죠.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그 y 좌표가 마이너스 4래요. A는 1. 그치. 요게 마이너스 4란 얘기니까 a는 1. 아 너무 쉽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아니 마지막이 아니죠. 21번 문제. 자, 21번 문제는 점을 또 다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기억나니? 여기 1,a라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쯤에 3,2라는 점이 있었어. 그러면 이 1,a라는 점을 3,2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점을 만들라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1,a를 3,2에 대해 대칭시킨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지 말이 되겠죠? 그럼 그랬을 때 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5,3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를 b,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서 말해줬으니까 오. 자, 이렇게 써놓고서 자, 이 문제를 푸는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점이 얘와 얘의 뭐니까? 중점이니까, 그지? 중점 찾는 식으로 푸는 거지. 중점 찾는 식. 자, x 좌표부터 보면은 1 더하기 b를 얼마로 나누면 2로 나누면 3이 나온다. 그쵸? 요게 x 좌표 찾는 중점식이고요. 그 다음에 y 좌표도 a 빼기 1을 2로 나누면 2가 나온다. 이거죠. a는 3이고 a는 3이야? a 5잖아. a 5고 b가 얼마야? b도 5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답인데 전에 이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중점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이런 상황은 하나의 점의 길이 어, 3번의 길이를 구한다면 어, 그냥 두배 하나 이렇게 하면 되죠. 길이를 구할 필요 없고요. 그냥 봐봐. 내가 이 1,a라는 점에서 여기까지 지금 이만큼 왔잖아. 여기까지 이 변화된 이 양이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적용이 되면은 여기 도착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러면 x좌표가 1이었는데 x좌표가 3으로 변했죠. 그거만큼 그대로 한 번 더 변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 여기는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y좌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생각하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가 2잖아. 3 커졌네? 그럼 또 3 커지면 a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a는 얼마다? a는 5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좀 더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다. 24번. 자, 마지막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이거 여러분 기억 안 나니? 진짜 마술래? 죽어 그냥. 앞에 가면 돼. 몇 번인데? 3번. 바로 그렇게 물어보면 3번이죠. 이거 암산 안 돼요? 아, 이걸 3번인 걸 모르네. 그건 3번 맞아요? 자, 걸리는 거 아님? 3번 아니죠. 아니, 자, 이거 이런 문제였죠. 1번이요 1번. A에서 X축 위에 점 P를 하나 거쳐가지고 이렇게 P를 하나 거쳐가지고 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A점과 B점은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는 점인데 P는 어때? P는 X축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P를 적당한 위치에 잡아가지고 AP 더하기 PB가 최소가 되게 만든다면 그 최소 길이는 얼마겠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자,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이 있었죠? 가운데 두 점 중에 한 점을 골라서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였어요. 지금 X축을 찍고 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X축에 조금 더 가까운 얘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X축에 대칭시켜. 그래가지고 여기를 A'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얘는 좌표가 뭐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그렇지. X축 대칭시켰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대칭시킨 점과 그 다음에 저기 반대쪽에 있는 B를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 빨간 선분의 길이가 곧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이다. 그리고 요 지점이 바로 뭐가 된다? P다. 그쵸? 자, 근데 왜 이게 최단 거리예요? 왜 이게 최소값이에요? 몰라요. 누가 발표냈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칭을 시킨 점을 A'으로 잡았잖아. 그러면 항상 AP라는 선분과 A'P라는 선분은 길이가 항상 같죠? P를 여기다 잡으면 PA가 이렇게 되는 거고 P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항상 PA와 PA'은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곧 요거의 최소값이라고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근데 P를 이런 데다 잡아놓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꺾어서 가는 거잖아요. 최단 거리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빨간 선이 최단 거리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답인 거고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나? x좌표 4차이 나고 y좌표는 3차이 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5죠. 근데 이거 한 가지 할 얘기가 더 있어요, 얘들아. 이 문제는 지금 이거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데 최대값은 못 구하죠. P가 어디까지 갈 줄 알고 P가 무한정 갈 수 있는 최대값이 아니고 봐봐. 아니 AP 플러스 PB가 최소일 때 점 P의 좌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찾아야 돼? 중점은 아니에요. 중점은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이 빨간 선분일 때가 최소인 거니까 이 빨간 선분에서의 요거의 좌표를 지금 찾는 거잖아. 그쵸? 무게 중심이요? 아니 이거 그냥 직선을 구해. 이 빨간 직선을 구하면 되잖아. 우리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점의 좌표가 2개 있으면 직선 찾을 수 있잖아요. 직선 찾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지?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찾았더라? x 증가량, x값 뺀 거분에 자 뒤에 거 x좌표에서 앞에 거 x좌표 빼면 이렇게 되죠. 그럼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4분의 3이죠. 기울기가 4분의 3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그치, 4분의 3 써놓고 괄호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직선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요거 찾는 거니까 이거 x절편 아니야. y에 0 넣어요. 그쵸? y에 0 넣어. y 0 넣으면 x 얼마게? 몰라. 잠시만요. 얼마야 이거? 3x 플러스 3 플러스 8인가? 그럼 x가 마이너스 3분의 11인가? 그쵸?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1,0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숙제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21까지입니다. 21까지. 숙제는 20일까지. 네.